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스카이, 또 서연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죠. 당연히 고등학생 중에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일반고 학생들 뿐만 아니고 과학고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특목고 학생들도 스카이대에 지원할 때, 특히 수시 전형에 지원할 때 자신이 지원하는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 채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신이나 수능 공부에 치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전형 요강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도 그렇고, 관련된 자료들이 분량도 많고 또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입시 정보 소화하시기가 사실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 진학, 입시 지도 해주시는 선생님들 말씀 듣고 대략적으로만 이해하고 전형에 임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은데요. 근데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누군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또 학생 본인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신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거랑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받는 거랑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최상위권 입시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노리신다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로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 또는 후년에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뿐 아니고 지금 중학교 자녀분을 두신 학부모님들도 우리나라 지금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전형을 이렇게 치르고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입시 정보들 이렇게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아가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얼마 전에 언론 통해 기고했던 스카이대 입시 관련 컬럼인데요. 제목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면접 기출과 채점 기준 등 공개,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수시 전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19학년도 스카이대 학종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면접 등에서의 채점 기준 등이 공개된 자료,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인데요. 새 학교 이 결과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우리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참고하실 때 어떤 부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지 정리한 칼럼입니다. 특히 우리가 학종 얘기할 때 깜깜이 전형이다, 전교 1등이 떨어지고 전교 20등이 붙었다, 기준이 뭐냐, 또 면접에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답변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대한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각 대학들이 매년 3월 말 공개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금은 제가 서연고 이 세 대학 자료만 살펴봐 드리지만 다른 대학 같은 자료들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토대로 본인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종이라는 게 사실 특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일한 이름의 학종이라도 사실 대학마다 전형 방식이 거의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서연고 세 대학도 말은 학종인데 세 대학의 학종이 종류도 여러 가지고 그 종류마다 방식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도 어떤 전형에 지원하느냐가 입시 준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대학에 지원하더라도 어떤 학종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입시 준비가 달라질 수 있고 자신의 경쟁력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각 대학들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다. 그리고 그 자료들 내용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전형 변별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입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수시 전형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연세대, 고려대보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구조가 매우 단순한데요. 이 내용 읽어보시기 전에 전형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 서울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전형 구조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수시 모집은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뽑는데, 자, 지균이라고 그러죠. 지역균형 선발전형, 그 다음에 일반전형,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완, 이렇게 세 가지 전형으로
전형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 기규는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라 논외로 하고요.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 두 개 전형을 비교해 보면, 지규는 뭐 서류 면접,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학종이지만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요 면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각 고등학교당 2명씩만 지원할 수 있는 지규는 이 면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면접 또는 뭐 서류 면접,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내용을 토대로 하는 10분 내외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지원자 전원이 면접 대상자가 됩니다. 학생마다 개인별로 각기 다른 면접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 보고서에서도 해당 면접 기출 문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면접 준비 부담도 조금 적은 일반 면접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뭐 모집 단위마다 다르지만 평균 경쟁률이 보통은 3대1에서 4대1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인원은 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접 변별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전형입니다. 기존에는 서류평가, 면접평가 별도로 배점 기준 없이 그냥 정성적으로 종합평가를 한다고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울대가 올해부터는 서류대 면접평가를 70% 대 30% 이렇게 정해서 평가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그전처럼 마냥 그냥 내신 높으면 붙는 거 아니냐, 면접은 형식적인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특히 더 면접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일정 인원을 걸러내고 정확히는 정원의 한 2배수 내외. 그런데 최근 서울대 일반 전형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뭐 8대1, 뭐 7대1 여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의 한 70% 이상은 1단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2대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르게 되는데, 잠시 후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 면접은 일반 전형 면접은 거의 뭐 논술에 가깝습니다. 교과형, 문제풀이형, 그야말로 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집 단위에 따라서 면접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사범대는 이런 교과 구술 더하기 교직 적성 및 인성 면접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과대학 이런 모집 단위들은 교과 구술 면접을 보지 않고 적성 인성 면접만 치르게 됩니다. 같은 대학, 같은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집 단위마다 면접 형태가 다르다는 게 학종 준비에 좀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구술고사에 대한, 교과 구술고사에 대한 기출 문제들은 이후 보여드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이 없는 서울대, 하지만 일반 전형, 수시 일반 전형 구술 문항이 거의 논술에 가까운 평가 시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 보고서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자, 요 부분입니다. 인문사회 등 문과 계열은 국어사회, 수학 등 최소 3과목 이상이 출제 범위였고, 자연공학 등 이과 계열은 대부분이 수학 또는 과학 한 과목으로 제한되었다. 간호대학, 생활과학대학 등 일부 모집 단위에서만 과학 2과목이 출제 영역에 포함됐다. 네, 요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서 도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6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면접 구술고사에서 어떤 과목들이 출제되는가가 체크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수시 모집 일반 전형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국어, 사회, 도덕 과목에 관련된 면접 질문이 나온다. 여기에서 도덕은 이제 사회 과목에 포함된, 우리가 흔히 사탐이라고 표현된 과목에서 윤리에 관련된 과목들이 지금 도덕으로 표기된 거라, 사실상 국어하고 사탐에서 면접 문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제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도 일부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공대나 자연과학대가 모집 단위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나 통계학과는 관련 과목인 수학만 출제가 되고, 또 물리천문학부는 물리만 출제가 되고, 화학부는 화학만 출제가 되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열은 수학 관련 학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들에서는 학과 관련된 과학 면접만 본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시면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학을 안 보고 수학만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대 일부 모집 단위는 이렇게 과학을 2과목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과별로 면접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 부분 유념해 보셔야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유전공학부도 어떤 면접을 보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모집 단위별 면접 과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자료 밑부분에 보시면 자, 문항 해설과 출제 의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입니다. 2019학년도 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사범대 학생들이 치렀던 교과 구술고사 출제 의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통해 공통된 주제를 유추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 독해를 통해 유추된 논리를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해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자료 출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의원 검토 의견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문항이 출제됐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뭐 문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위에 우리가 17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학생과 면접위원 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기본 개념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사고력, 논지 전개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을 평가한다. 교과 구술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정답 찾는 뭐 내신이나 수능처럼 정답 찾는 유형의 문제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수능이나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서울대 면접 역량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미리부터 좀 하셔야 된다. 어쨌거나 이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모집 단위별 세부 면접 질문 들은 이 결과 보고서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항 자료를 참고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서류 면접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교과 구술도 아닌 좀 애매한 면접 유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범대 지원자가 교과 구술과 별도로 치료하는 교직 적성 인성 면접, 요거는 문항 전체가 완벽하게 공개되진 않고요. 그냥 간단한 개요만 공개가 됐는데 2019학년도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별 학습과 집단 협동 학습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의 여가 교육 등에 대한 뭐 의견을 물어본 거겠죠.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교과 공부만 잘했다고 해서 잘 볼 수 있는 면접 형태는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나 견해를 묻고 또 정해진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공부할 때나 학교 생활하면서 또는 독서를 하면서 우리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길러져야만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접 형태가 이제 의치 수의대인데요. 교과 구술 없이 적성 인성 면접만 진행한다. 그런데 이 의치 수의대 면접 문항은 이 서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는 없고요. 서울대 그 ROLI 사이트 입학 안내 자료 창고에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와는 별개로 공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요. 2018학년도 입시까지의 자료들은 ROLI 사이트에 가시면 지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력 또는 서류 관련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의대 면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니 다중 면접이라고 그러죠. 한 5개 방을 한 4-5명이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제시문 읽고 그것도 제시문 요약해서 글쓰기도 하고요. 그걸 면접관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요약했는지 설명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도 하고, 그런데 제시되는 지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슨 문학 작품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뭐 통계로 나타내는 뭐 도표도 나오기도 하고요. 제시문에 나온 현상과 비슷한 현상을 한번 사례로 말해 보라든지, 그런 현상에 대한 이유와 뭐 해결책 제시해 보라고 한다든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과 학습 역량하고는 또 다른 역량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면접 질문 보시면서 좀 자극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연세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연세대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특히 올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꼭 좀 보셔야 되는데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가장 볼만한 자료가 많은 보고서입니다. 연세대가 그동안
그동안 논술에서 약간 선행학습 금지법을 좀 위배했다고 지적을 받으면서 정원이 좀 줄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결과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특히 이 논술 관련 사항을 제가 좀 자세히 보라고 이 글에도 적어놨는데요. 결과 보고서 24페이지부터 보시면 문항별 문항 카드가 있는데 거기 각 문항의 중하단 부분에 보시면 채점 기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과학 문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 답안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지원자들이 꼭 보셔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연세대 논술은 수능 최저가 이제 폐지되면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기존에도 뭐 50대 1, 뭐 60대 1 이렇게 넘었었는데 100대 1 이상 치솟을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경쟁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고려대가 논술이 얼마 전에 폐지되고 또 서울대에도 논술을 안 보다 보니까 연세대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이 결과 보고서 논술 관련된 자료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 수시 전형은 서울대보다 좀 복잡한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논술, 그 다음에 면접 중심의 전형이 있는데요. 논술 시험 대상 과목들은 여기 쭉 보시면 모집 단위별로 어떤 과목들이 나오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흔히 말하는 이제 통합 문제, 인문사회 교과의 통합 문제에다가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논술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을 모두 치르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자, 논술 시험 자연계열 응시자는 수학 및 과학 과목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과학 과목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한 과목 선택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 특기자 전형은 교과형 제시문이 출제되는 면접을 치르게 되지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외에 지문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세대 학종은요.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유사한데 이 면접형은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교과 전형과 유사한 학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학종 모두 이 면접 제시문이 교과 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결과 보고서에 논술처럼 무슨 채점 기준 같은 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출제 문항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걸 제시문과 함께 제시하고 정보들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 추론, 실제 적용 등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이 연세대 결과 보고서 보면요. 특히 이 면접형 면접에 대해서 1차 면접은 제시문 기반, 2차 면접은 활동 기반 면접이라고 되어 있고요.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표현 능력 및 인성 등을 확인하는 일반 면접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세대 학종 면접 질문들은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가 아니고요. 별도의 이 문항 자료집, 연세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문항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건 같은 학종이지만 서울대 면접 일반 전형이 됐든 아니면 지역균형 전형이 됐든 서울대 면접과는 많이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의 일반 전형 면접 같은 경우에 이과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거의 논술에 가까운 구술 제시문을 보고 면접을 치러야 됐던 반면에 연세대는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 상관없이 교과 외에 면접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주어지고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문제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미의 세 집단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는데 집단 1에는 수고비조로 비용을 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집단 2에는 그 봉사를 받는 불우 이웃들의 손편지를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집단 3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모집 집단이 그대로 다시 봉사를 했을 때 어떤 집단에서 연탄 나르는 효율이 가장 높았나 이걸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1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그래프 1과 2를 비교할 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실제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 문이과 구분 없이 모두 이런 유형의 면접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연세대 활동 우수형 학종 같은 경우는 면접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맞춘 학생들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면접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는데, 근데 문제는 연대가 이제 2020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한다고 하죠.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 당연히 경쟁률도 그렇고 면접, 변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고려대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고려대 학종은 모집 단위별로 제시문이 나오는 출제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면접 유형도 서울대, 연세대하고는 또 다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고려대 학종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수시 학교 추천 1 전형, 그 다음에 학교 추천 2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추천 1, 2 전형은 뭐 각 학교당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뭐 교과 전형에 가까운 학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면접 출제의 영역들이 모집 단위별로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는 뭐 교과 외에 또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반 전형 여기 자연계열 보시면 사회나 또는 도덕, 같은 사탐이죠. 사회 도덕 관련된 지문이 수학과학 지문과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정리를 해놨는데, 자연계는 수학과학 사회 통합 제시문이, 인문계는 사회 국어 통합 제시문이 출제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학교 추천 1 전형 중에서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토론 면접도 진행을 했는데요. 인문계 토론 면접 문항이 공식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여러 학생들의 봉사 실적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봉사상 수상자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탐구대 동아리에서 탐구대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 부원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역량을 적어 놓고 우선적으로 어떤 부원을 선발해야 되겠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려대는 서울대나 연세대에 비해서 면접 대상자 규모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보통 서울대, 연세대가 뭐 2배수, 3배수 이런 인원들을 면접 대상자로 올린다면, 고려대는 뭐 3배수에서 한 5배수까지 전형에 따라 좀 다르지만 면접 대상자 군이 좀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면접에 불참하거나 빠지는 인원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면접 경쟁력이 서울대나 연세대에 비해서는 높은 구조다. 그래서 대부분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학생들의 내신이야 거의 다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걸 감안하면 이런 면접 질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만 최종 합격까지 바라볼 수 있다. 학교 추천 전형 말고 일반 전형이나 일반 전형 학종을 말하고요. 일반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면접도 문항 성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러 개의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을 서로 연관지어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내용과 관련해 이유, 원인, 사례, 해결 방안 또는 개인 의견 등을 물어보는 형태였습니다. 보통 고려대 면접 제시문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제시문 한 대여섯 개 안팎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제시문 가 나를 참고해 제시문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해 보시오, 뭐 이런 형태입니다. 얼핏 뭐 논술과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과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구술이나 연세대 또 이과 논술과는 또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뭐 수학, 과학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긴 하지만 질문은 이런 식입니다. 제시문 가나다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의 장단점을 과학 현상에서 찾고 설명하시오. 또는 제시문에서 지원자가 찾아낸 두 가지 개념과 관련지어 생물학적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오.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수학과 교과용 논술, 또 구술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자, 이렇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시에 대해서 면접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집 단위별로 또 전형 종류별로 면접 유형이 크게 다르고 그에 따르는 준비사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면접이라고 해서 다 같은 면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 세 학교에 동시에 지원을 했을 때 그 당락 여부가 그 학생들의 뭐 내신 등급이나 수능 점수하고 무관하게 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대에 떨어지고 뭐 연고대 붙고 단순히 이런 형태가 아니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뭐 고려대 붙고 연세대, 서울대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가와 관련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각 학교들이 매년 3월 말에 발표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다. 오늘 그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린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셔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찾아보셔도 면접 준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요 세 대학을 목표로 하는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니시더라도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학교들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학교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목표 대학 아니시더라도 이런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건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증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대입, 고입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